안녕하세요.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이야기 같이 나누겠습니다. 항상 여섯 번째 이야기에서 끝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면 구독 한 명, 두 명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음번 이야기를 꼭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도 일곱 번째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의 내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에듀미션, 에듀케이션, 미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교 중에 학원 선교, 학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그 선교를 하시는 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준비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과 교육 그리고 선교를 같이 묶어서 이번 일곱 번째 시간에는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과 선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인공지능 AI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영화 속에서 인간을 지배하는 생각하는 두려운 로봇, 한국에서 바둑의 왕 이세돌을 이긴 바둑 로봇. 우리가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으나 정확히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하기 힘듭니다. 사실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공부하는 사람들도 인공지능은 날이 갈수록 변화해서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날이 갈수록 인공지능의 개념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지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인공지능이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형체가 있는 로봇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형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서 지금 우리 주변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사람들의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류를 편리하게 만들어줄 동반자가 될 것이다. 두 번째, 인류를 능가한 지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두 가지의 반응을 내놓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반응이십니까? 앞으로 인공지능이 동반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능가할 여러분의 지배자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신 이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단어 하나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 IoT. 들어보셨나요?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유무선 통신 장비를 활용해 물건과 물건 사이에 사람이 끼지 않고 통신이 이뤄내는 그러한 개념을 얘기합니다. 가전제품에 IoT 기능을 접목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리들이 기본 상식으로 지금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집안의 세탁기나 냉장고, 조명, 에어컨 이런 것들을 켜고 끄고 온도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이 사물에다가 센서를 부착해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을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러면 IoT, 사물 인터넷이 AI, 인공지능을 만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두 개의 개념은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덕션을 끄지 않고 외출했을 때 기존 IoT 사물 인터넷 시스템의 경우 외부에서 스마트폰을 활용해 여러분들이 인덕션 전원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IoT와 AI 인공지능이 만나서 AIoT 시스템은 사람이 없는 집인데 인덕션이 켜져 있다면 스스로 전원을 인공지능이 차단하는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고 없다면 스스로 인덕션을 꺼버리는 그러한 일을 도와줄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파트에 IoT가 AI를 만나서 이루어낸 새로운 시스템이 한국의 각 아파트마다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공지능의 개발이 코로나19로 인해서 4년이 걸릴 인공지능의 발전이 지난 4개월 만에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 시대의 모습을 빨리 끌어당겨서 지금 인류는, 지금 사람들은, 지금 선진국들은 이 AI,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있고 발전시키고 있고 거기에 돈을 겁나게 투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니 우리들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GPT-3라는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최근 2, 3개월 전에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만들어낸 GPT-3 인공지능
오픈 AI사가 만든 언어 AI의 이름입니다.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발전되었다고요? 기본적인 상식 질문에 대한 대답하고요.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고 인터넷이나 이런 데 낚시성 기사 제목을 쓰고요. 산문시 창작하고요. 편지 쓰고요. 코딩을 스스로 하고요. 간단한 홈페이지와 간단한 앱을 스스로 개발합니다. 그리고 뭐 거짓 뉴스를 인터넷상에서 찾아내기도 하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언어로 컴퓨터에 인공지능에게 입력을 시키면 그 인공지능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앱을 개발해주고 스스로 코딩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인공지능이 이제는 만들어내주는 시대가 왔습니다. 대단하죠. 깜짝 놀랐죠.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깜짝 놀랄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뭔 소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이란 용어는 1950년대에 이미 세상에 등장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많은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방역을 위해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들이 신체의 일부처럼 사용하는 스마트폰도 인공지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인공지능과 함께 걸어다니고 인공지능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모든 분야에 깊숙이 들어와 인간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기술입니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기술. 흉내내는 기술. 무엇을요? 인간의 지능을요. 그래도 아직 종교 분야까지는 오지 않았겠지라고 혹시 목사님들, 혹시 이곳에 이걸 보고 계신 성직자 여러분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의 절에 인공지능 스님이 있어서 연불하고 그 앞에 시주까지 하는 그러한 텔레비전 방송을 보았습니다. 독일의 한 교회에 인공지능 목사가 있어서 설교를 하고 축도까지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최근 GPT-3 인공지능 목사가 본문을 받아서 설교문을 작성할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쓴 설교문, 인간의 설교문이 과연 GPT-3 인공 목사가 만든 설교문보다 문장력이 좋을까요? 그걸로 설교문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일이지만 이제는 이렇게 인공지능 스님이 있고 인공지능 목사가 만들어져서 이제는 종교계에도 인공지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인공지능 선교사도 나올 수도 있다면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갔죠. 인공지능은 모기도 안 뜯기고 전기 없어도 되고 물 안 나와도 되고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공지능이 있다면 그럼 그 인공지능 로봇을 살리겠습니까? 보내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상상하지만 앞으로 시대는 그 상상한 것이 현실로 다가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렇다면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인공지능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가까이 와 있다면 오늘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의 삶에서 인공지능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구 정복이요? 그건 영화를 많이 봐서이고요. 그건 조금 더 남은 것 같고 당장 인공지능 때문에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장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빼앗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빼앗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1차, 2차,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후에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고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러한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당시에 큰 문제는 일자리 상실이었습니다.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발전되면 될수록 그때 당시에 인간의 일자리는 계속 없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지나고 와서 지금에 보니까 그때 1차, 2차, 3차 산업이 정말 좋은 산업이었지만 그 당시에 노동자들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 산업혁명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인공지능 시대인데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지금 당시에 우리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무엇이냐면 우리도 일자리 상실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100년 지난 다음에 우리의 후대 사람들은 그때 4차 산업혁명이 우리를 이렇게
윤택하게 만들었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맡고 있는 우리, 인공지능 시대를 맡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문제는 일자리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다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보다 그렇다면 뛰어난 점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해서 인공지능을 사람들이 사용할까요? 인공지능 AI와 빅데이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많이, 아니 예전부터 참 많이 쓰는 단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이 두 개가 합쳐졌습니다.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인공지능이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와 만났습니다. 방대한 정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를 빨리 처리해주는 속도를 갖고 있고, 정보가 단조로운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갖고 있는 이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흉내내는 것처럼 그 많은 빅데이터의 자료를 가지고 생각하고 조합하고 어떠한 결론을 내려줍니다. 인간의 지능보다 앞선 능력을 갖고 이제는 방대한 정보와 빠른 처리 속도로 인간의 모든 일수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지능보다 앞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떤 학습 과정을 거치길래 이러한 뛰어난 점을 갖고 있을까요? 딥러닝, 심층 학습, 반복하고 비교하고 반복하고 비교하고 받고 비교하고.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학습하는 다양한 형식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빅데이터에서 핵심적인 그리고 다양한 내용을 추출하는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를 학습한 딥러닝 기법에 의해 특정 분야에서 인간보다 뛰어납니다. 인공지능이 큰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를 다 조합하고 이것저것 다 조합하고 그것을 판단해서 어떠한 일을 해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저 빅데이터와 손을 잡고 함께 인간보다 더 뛰어난 데이터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보다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종에서 인공지능이 딱일까요? 어떤 직업종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까요?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 선교지에 있는 제자들, 어떤 직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도 제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인공지능을 생각하면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서 간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깊게 간섭은 못해도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한다는 이런 이야기쯤은 해놔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직업 중에서 인공지능이 딱일까요? 첫 번째, 감정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많은 정보와 지식을 달달 외워서 된 직업들. 여기서 말하는 건요, 단지 많은 정보와 지식을 달달 외워서 된 직업들. 감정 사용하지 않고. 중요합니다. 판사, 변호사, 의사, 교사, 여기에 목사까지 어떻게 보면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근데 감정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감정이 있지만 하고 있는 그 일 안에서 감정 없이 할 거면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성경을 달달 외웠을지라도 감정이 없고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 그냥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면 인공지능 목사와 다름없습니다. 사람인데 인공지능 목사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감정을 사용하지 않고 단지 많은 정보와 지식을 달달 외워서 된 직업들은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인공지능이 그걸 제일 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골드만삭스 그룹이라는 대표적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AI 켄쇼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이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AI입니다. 켄쇼는 돈을 안 받고 먹지도 않고 안 자고 안 쉬고 일만 합니다. 3시간 30분 만에 598명이 1개월에 할 일을 끝내버렸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수익은 598명이 한 달 한 일보다도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골드만삭스사는 598명을 해고해버렸습니다.
이 켄쇼라는 인공지능이 입사한 이후에 598명의 정말 능력 있는 직원들을 다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인데 598명의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AI 캔쇼 하나 때문에 598명이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AI 의사 왓슨. 여러분, AI 의사가 있다면, 그리고 사람 의사가 있다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인천길병원에는 이미 AI 의사 왓슨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진단하고 판독하고 놀라운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진단 그리고 판독 능력이 인간 의사보다 아주 탁월하다는 것을 모두 고백합니다. AI 약사, 실수하지 않는 정확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들에 있어서 지금 AI 약사가 있어서 환자들의 약을 짓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어떨까요? 인간 변호사와 AI 변호사가 대결을 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정확히 어떠한 사건을 판결했을까요? 당연히 정보와 지식이 탁월한 AI 변호사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다 각 사유에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무언가 많은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달달 외워서 시험을 합격하고 어느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러 명 붙어 있어도 AI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두 번째, 어떤 직종에서 인공지능이 딱일까요? 어떤 직종이 또 없어질까요? 생각하지 않고 단지 반복적인 기술만 사용하는 직업들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어떤 창조적인 생각도 없고 매일매일 반복적인 기술만 하는 직업들은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체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인공지능이 공장에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바로 대체를 못했어요. 왜요? 노조들이 있잖아요. 인권. 그것 때문에 회사들이 참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일자리가 없고 일이 없어지니까 그 순간에 사람 대신에 AI가 들어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 없는 일은 인공지능이 아주 고급 기술이며 저비용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필요 없는 일 말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단지 반복적인 기술만 사용하는 직업들은 앞으로 AI에게 일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공장, 물류창고, 군대, 병원 관리. 그냥 반복적인 기술만 사용하는 직업들은 이제는 AI에게 그 모든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정보와 지식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인공지능을 인간은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정보와 지식을 먹고 살기에 인간 어느 누구보다도 이 정보와 지식에 관련된 데이터가 풍부합니다. 저 지구 끝에 있는 정보와 지식까지도 AI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점이죠. 그러기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시대에 인공지능은 이제는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나한테 인공지능이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것도 없고, 인공지능은, 다른 나라, 선진국, 그리고 큰 회사, 이런 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까지 인공지능이, 간섭하고 내 곁에 와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인공지능이 여러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빼내가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인공지능이 여러분으로부터 뭔가를 지금 빼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지능은 여러분의 정보를 매일 수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는 그 스마트폰 안에 구글의 도움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구글 소속의 인공지능이 여러분들의 정보를 순간마다 빼내서 구글 정보창고에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여러분의 정보를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믿으실래요?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에 구글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그냥 여러분에게 그 프로그램을 그냥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프로그램을 주면서 여러분의 모든 정보를 다 AI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 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유튜브를 켜시면 이상하게 내가 자주 보는 콘텐츠 영상이 먼저 뜹니다. 인공지능은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보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고 유튜브를 켜는 순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콘텐츠를 먼저 보여줍니다. 또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음식을 주문하는지 정보를 다 모아두고 구글이라는 곳 데이터들이 모여있는 빅데이터에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구글은 당신을 읽고 있고 좋아하는 콘텐츠와 음식, 자주 가는 장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보여줍니다. 이해가 안 가신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유튜브,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그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어떤 정보를 캐내고 어떤 영상을 보는지를 정보를 다 모아두고 그것들을 기억해 두었다가 다음에 어떤 사람의 영상을 여러분에게 던져줍니다. 근데 그 영상도 그 영상 안에 광고가 있습니다. 구글은 여러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큰 회사가 아니라 광고비를 받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 광고비 어디서 나왔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은 어디서? 여러분의 핸드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있는 구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보를 다 빼내서 그는 모아두었다가 사람들이 어떠한 색깔을 좋아하는지 이 계절에는 사람들이 어떠한 옷을 입는지 이런 모든 정보를 다 놓았다가 그 계절에 맞게 음식과 옷 이런 것들을 일반 회사들에게 정보를 갖다 줍니다. 팝니다. 그래서 구글은 이 정보를 갖다가 팔고 부자가 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체크해 볼 것은 뭐냐면 유튜브에는 인공지능의 그 알고리즘이 있어서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지금 영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메터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자주 보는 그 컨텐츠가 지금 여러분의 상태입니다. 이 알고리즘은 이 인공지능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밤 11시가 되면 예쁜 아가씨의 사진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알고리즘은 그 시간대가 되어지면 핸드폰을 우리가 켜고 유튜브를 켰을 때 그 예쁜 아가씨의 모습이 담긴 컨텐츠를 먼저 띄워줍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영상 안에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고를 보게 만들고요. 이 모든 것들을 인공지능이 정보를 빼가서 어떤 한 회사에게 그 정보를 갖다 주고 그 정보를 가지고 그 회사는 다른 회사에게 주고 그래서 다른 회사는 거기에 맞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일을 하냐면 바로 인공지능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면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에 관한 정보를 구글 저장소 빅데이터에 넣고 구글은 그 정보들을 다른 판매자들에게 팔아서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정보가 돈이 되는 사이이고 정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누가 모아준다고요? 바로 인공지능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일은 바로 정보를 모으는 일입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 곁에서 매일같이 여러분의 정보를 먹고 삽니다. 핸드폰을 켜는 순간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로 만들어진 정보가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인공지능이 다 모아둡니다. 인공지능은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모아서 구글에 주고 구글은 여러분들의 정보를 여러분들도 모르게 돈을 받고 다른 회사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의 정보와 지식에 관한 보유 능력과 처리 능력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세상은 정보와 지식 보유를 위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집중하는 이유입니다. 왜요? 돈 되니까요. 정보를 소유하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뉴스 봤습니까? 지금 세상은 인공지능 기업,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회사들은 인공지능 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플이 지난 10년간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다른 어떤 테크 기업보다 많은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인수했습니다. 이게 최근 7월 글로벌 그 뉴스에 나온 겁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 사람들이 뭐 프로그램 팔아서 아마존 물건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이제는 이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인공지능으로 먹고 살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전 세계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인간의 모든 부분들을 통제하고 통치하려는 그러한 생각과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 중에서 인공지능이 딱일까요? 첫 번째, 지식과 정보로 일처리와 정보를 입력해서 진행되는 반복되는 기술. 이제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은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고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가질 수 없는 능력을 우리는 공부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외우고 똑같이 밤새 외우고 아니요. 이제는 외워도 밤새 외워도 1년 내내 외워도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인공지능에게 넘겨주고 우리 자식들은 인공지능의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자식들과 우리 선교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아직까지는 앞으로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말은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 어떤 공부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의 바람입니다. 앞으로도 가질 수 없는. 만약에 인공지능이 이것마저도 가진다면 이제 큰일 납니다.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직업을 찾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선교지에서 우리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어떤 공부와 어떤 준비를 시켜야 할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와 지식은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공부해야죠. 그렇지만 이건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공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한 가지, 인공지능이 앞으로 가질 수 없는 한 가지, 공감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과 마음 대 마음에 관련된 이 공감하는 능력을 아직 인공지능에게는 가질 수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보와 지식에다가 공감 능력을 키우는 공부와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정보와 지식 동일하게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 여기에 창조적인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공부와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기계,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창조적인 상상력입니다. 있는 정보만 가지고 사용해서 일을 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공감하는 능력도 없고 인공지능은 창조적인 상상력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정보만 가지고 거기에 맞는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정에서 선교지에서 우리가 하고 학교 사역에서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두가 키워가는 자녀들과 제자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덟 번째 이야기. 오늘은 일곱 번째 이야기고요. 다음에 여덟 번째 이야기에서 이제 이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은 어떻게 인공지능에게 지배받지 않는 능력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에보다 더 중요하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받지 않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그 방법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인공지능에게 지배받지 않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뭘 할 것인지 그것을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